글로벌 특파원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SBB 후폭풍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3월 FOMC로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크게 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bp 인상이냐 동결이냐인데요.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물가 안정이냐 금융 안정이냐입니다. 인플레를 잡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은행 위기를 잡는 게 우선이냐인데요. 물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25bp라도 올려야 하고요. 금융 안정이 또 중요해진다라고 하면 동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페드의 뭐 역대급 고민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에선 은행 위기가 좀 잠잠해지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급등했죠. 그래서 '금융 안정보다 물가가 우선이겠구나.'라는 심리가 좀 더 커져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동결 가능성이 어제만 해도 20% 였는데 10%로 좀 낮아졌고요. 25bp 인상 가능성은 70%대에서 80%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또 뭐 은행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또 달라지겠죠. 결국 패드는 두 가지 다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가도 잡아야겠고 금융 안정도 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25bp 인상으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금융 안정에 대한 대응 내지는 조치를 언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매파적 성명서와 비둘기적 회견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반대도 가능하고요. 파월 의장이 추구하는 게 패드가 추구하는 게 균형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일 FOMC 결과가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폭보다 더 중요한 게 최종 금리 수준이겠죠. 지난해 12월 FOMC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연 5.1%로 잡았는데요. 이번에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좀 더 올릴지가 관심입니다. 현재 시장에선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보고 있죠. 약간 기대 섞인 그대로 된다라면 투자자들은 안도하고 시장은 좀 환영하겠죠. 하지만 이보다 좀 올라간다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 결정과 비둘기적 발언을 섞거나 아니면 비둘기적인 결정과 매파적 발언을 함께 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수위와 함께 이 최종금리 전망치를 할 수 있는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 중국 투자를 할 때 좀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런 투자 제한설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부터 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대만 기업이겠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게 두 개인데 특히나 한국 기업들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되게 몰려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반도체 가드레일 안전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최악의 경우는 면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이번 가드레일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의 첨단 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걸 금지한다 내지는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 생산 인력을 제한적으로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원료이죠. 웨이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까지만 더 생산할 수 있게, 더 늘릴 수 있게 했고요. 범용 반도체는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10년간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범용 반도체는 중국 업체들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를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하, 디램은 18나노 이상 공정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0년간 10%까지 허용을 하고요. 한국이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첨단 반도체여서 10년간 5%까지 증설 투자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를 허용을 했는데요. 기술 개선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건 5%, 10% 이런 룰을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생산량 확대 규제를 피하게 했다라는 거죠. 기술 개선이 어떤 거냐? 수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즉 집적도를 높여서 생산량을 증대하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또 한국 기업과는 관계가 없지만 범용 반도체의 신규 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주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신규 투자는 가능한 하지 말고 증설 투자는 제한 내지는 일부를 허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생산량을 늘리는 건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산업부와 기업은 일단 최악은 면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업그레이드까지 막히면 당장 철수를 하거나 생산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건 막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가 앞으로 계속 거의 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중국 공장에서 이익을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확 줄이거나 급기야 철수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향후 10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변할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중국 사업을 계속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전자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